부패나라는 바퀴벌레가 많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로 해충은 박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쟁이 팝콘입니다. 오늘은 공수처와 OECD 국가 청렴도를 비교 분석하여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다뤄보겠습니다.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해서 법안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한당만 공수처 설치를 할 수 없다고 난리도 아닌데요.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왜 공수처 설치하면 안 되나요? 이재호 자한당 고문은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서 공수처 설치는 필요하고 자한당이 공수처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정치를 할 줄 몰라서 황교안과 나경원은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국민적 합의가 있는 관심사들은 함께 힘을 모으고 그 안에 있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여야가 날선 비판을 하는 자세가 맞지,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 모양새만 하면 자한당 지지율도 금방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재호 고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이런 말이 나올 정도니 정말 자한당은 전 세계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가 청렴도는 곧 국가 경쟁력입니다.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행정학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 국가 청렴도 지수가 1점 상승하면 1인당 국민소득은 4,713달러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부패가 잡히면 선진국이 되고 그들이 몰래 훔쳐갔던 돈들이 적어지니까 결국 1인당 국민소득이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투명성과 정부의 신뢰성은 사회적 자본 유입을 불러일으킵니다. 해외 투자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패한 나라에 내 돈 넣었다가 휴지 조각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돈 투자하는 사람들의 기본 심리 아니겠습니까? 1위 덴마크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05위 브라질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브라질 하면 부패 나라. 그래서 저는 덴마크에 안전한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경제를 조금만 멀리 보면 바로 답이 보이는 것이 공수처와 경제입니다. 카더라 통신을 보면 검찰들은 비리에 연루된 돈을 통장으로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왜? 제 식구 감싸기 문화 때문에 경찰이 계좌 추적 영장을 청구해도 어차피 기각할 것이니까 통장에 대해 덜덜 떨며 뒷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뉴스에서 경찰의 계좌 추적 영장 기각하는 거 진짜 많이 봤습니다. 카더라 통신은 역시나 통신인 것 같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독점적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은 국민 전반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수처를 만들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것인데요. 그게 싫다고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본인들은 통장 계좌 추적도 기각하면서 조국 표창장 하나 가지고 아주 물고 늘어집니다. 내로남불. 진짜 어이없습니다. 국가 청렴도 1위의 덴마크. 1등 나라에서 배워봅시다. 1916년부터 수사권은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찰에게 주고 수사 결과는 검경위원회가 함께 검토한다고 합니다. 기소권을 검찰이 갖는다는 것에 대해 의문점이 들죠. 덴마크는 검경위원회가 있어서 열심히 수사해서 검찰에게 넘긴 사건을 검찰이 기소 남용하지 못하도록 상위에 검경위원회를 둔다는 것입니다. 한국 검찰에서 보면 정말 하기 싫겠네요. 이런 검찰개혁은 조국 전 장관이 눈만 뜨면 외쳤으니 정말 검찰에게는 눈에 가시였겠습니다. 너 두고 보자. 옛말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인간 없다고 했으니 죽을 때까지 털어보자. 장관만 대봐라. 이러고 이를 갈고 있었던 것이네요. 9위를 했던 영국은 지금 한국이 하려는 공수처처럼 중대비리 수사처를 만들어 수사권, 기소권을 중대비리 수사처가 운영합니다. 세계에서 보는 한국은 부패 나라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는 부패 나라에서 반부패 나라가 되자고 외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집에 바퀴벌레 한 마리가 나오면 우린 바퀴를 강력하게 잡을 수 있는 약을 뿌립니다. 그런데 이게 빨리 안 죽습니다. 날개 달린 놈은 아주 끔찍하게 날면서 저를 괴롭힙니다. 날개 안 달린 놈은 엄청나게 방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더럽고 징그러운 알을 까면서 저를 괴롭힙니다. 전용 스프레이를 직방으로 뿌리면 즉사하지만 어설프게 뿌리면 내성이 생겨 도망간 후 또 살아남습니다. 지긋지긋한 바퀴벌레들.
부패 나라는 바퀴벌레가 많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로 박멸을 해야 하고 고위 공직자 중 곤충과 해충이 있다면 구별해서 곤충은 살리고 해충은 박멸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이런 불신 속에서 평화 촛불 집회를 탄생시켰습니다. 국민들의 검찰개혁 구호가 들어간 것인데요. 2019년 10월 지금도 국민들의 평화 촛불 문화제를 통해 검찰개혁, 언론개혁, 공수처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들은 외골수? 아니면 못 듣는 척? 이겠죠? 검찰개혁,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조국 장관의 사퇴 전문을 읽어보면 역사와 함께 있던 검찰 비리에 대해 지식인의 고민과 개혁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한 개인이 바꾸기엔 이 권력 집단이 너무나 커서 결국 조국 장관은 기득권의 인질극, 희생양이 된 건 아닌지 그들은 부끄러운 자화성을 들여다봐야 할 시기입니다. OECD 국제투명성기구에서 국가 2016년 청렴도 순위는 한국 100점 만점에 53점으로 35개국 중 29위, 꼴찌 그룹입니다. 국정농단, 우병우, 검찰 황제 소환건만 봐도 이 순위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일어난 일을 외신들은 본인들의 나라의 비리를 덮을 때 참 많이 사용하는데요. 요즘 일본이 아베 정권 문제 터질 때마다 조국 파리를 엄청 했다는 것을 보면 맞는 말입니다. 나라를 180개국 기준으로 바꿔보면 한국은 50위권입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0위권인데 2015년에 37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웬일일까 싶어서 찾아보았더니 우리보다 상위였던 5개국이 조사 대상에서 그 애에는 빠져 실제로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2018년 현재 OECD에서 한국은 몇 등일까요? 전년도 51위에서 45위로 비교적 큰 폭 상승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 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 나간 제비들이 다음에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수처란 생각을 하는 영상쟁이 팝콘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공수처가 왜 필요하고 어떤 것이 쟁점인지 연재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 그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